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을령 수학쌤 또 왔습니다. 자, 수학 적중률 또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선일여고 2학년, 네, 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죠. 수학 2개인데요. 자, 적중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학교 시험 문제 다 잘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잘 살펴보다 보면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틀부터 살펴볼까요? 자, 일단 시험 범위죠. 수학 2 미분 활용인데요. 자, 이 미분 활용이라고 하기까지가 좀 애매해요. 저번에 중간고사도 미분 활용이 들어갔었고요. 이번 기말고사 때도 미분 활용이 들어가서 앞부분은 조금 누적, 중복 그렇게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하긴 적분을 잘 하려면 미분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학교에서 그랬나 봅니다. 자, 시험 범위는 정적분의 활용 끝까지고요. 자, 메인 교재는 당연히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선일에서 예전에는 올림포스를 썼었지만 2년 전부터인가 바른 개념이라는 교재를 쓰고 있어요. 자, 교과서랑 바른 개념 절대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많이 유사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된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항수를 보면은 객관식은 21문항 80점이고요. 자, 서술형은 2개라서 꼴랑 2개냐? 근데 그게 하나당 여전히 계속해서 매번 10점씩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서술형을 자세하게 쓰면 부분 점수도 후하게 주는 그런 것들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점수 비중 높다고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시험 범위는 누적이 되었었고요. 주 교재인 교과서랑 부교재인 바른 개념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었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장 처음에 9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자, 25m/s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구의 높이가 x인데 그 x가 6t 빼기 3t 제곱이 성립한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a라 하고 지면에 다시 떨어졌을 때, 닿았을 때의 속도를 b라고 했을 때 a와 b를 더해라. 객관식 9번 문제인데 문제가 길어서 보기를 좀 잘라서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부교재 바른 개념 그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변형이고요. 그대로 288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m/s의 속도로 쏘아 올렸고요. 높이는 이렇습니다. 최고 높이 어때요? 똑같죠?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를 각각 구하고 다시 그 아래 읽어볼까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막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개념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최고 높이 또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뭘 배웠죠? 속도가 0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속도가 0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치라는 6t 빼기 3t 제곱을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해서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이 1초로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다시 지면에 떨어진다 라는 거는 위치가 0일 때의 값을 구하는 그런 개념 문제입니다. 9번부터 이렇게 부교재를 너무 닮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시해주는 그런 문제가 여기 보기들이 이제 부교재를 얼마나 꼼꼼하게 봤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같이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번 선일여고 11번이에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어떤 4차식인데 4차식에 어떻게 되어 있죠?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2차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밑에 문제랑 읽어가면서 우리 비교할게요. 자, 278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어떤 4차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하려면, 자, 그래프가 위에 거 조금 더 문자가 좀 복잡하죠? 자, 일단은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자, 이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변곡점의 형태를 이룰 수도 있는데, 극소값이 항상 어떻게 돼야 되죠? 제시된 대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을 해서, 자, 저것을 fx라고 두면 8x 3승 빼기 8이 되어서 미분이 되는 x의 값이 단 하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x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1에서 만 0이 되니까 최종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극소값 f1을 넣었을 때의 상황을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2 빼기 8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4가 0 이상이 되는 조건을 찾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막 고난도는 아니고요. 그냥 부교재를 꼼꼼히 봤다면 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다.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f의 부정 적분 중에 하나. 그냥 우리가 별일 없이 소문자를 적분하면 대문자로 쓰는데요. 어떤 이 주어진 관계식에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엔 우리는 어떻게 풀었죠? 단 하나 이런 거는 적분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미분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곱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구하라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바른 개념 334번을 읽어볼게요. 자, 뭐 이것이 이것이다. 딱히 의미 없는 말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인 이 관계식에서 조건 F형은 1을 똑같이 주어지고 있네요. F형이 1일 때 또 이렇게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 미분, 그 중에서도 곱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면 대문자 미분에서 소문자가 되고요. 곱미분 하면은 1fx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1 쓰고 뒤에 거 미분을 하면 프라임 생기죠? 마이너스 2, 3은 6x 제곱 빼기 6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동류항 사라지고요. f x 플러스 1 f 프라임 x가 6x의 x 플러스 1로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fx의 값을 3x제곱 플러스 c가 있는데 이 c를 구할 일이 또 문제 제시된 조건으로 풀 수 있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 중에 하나고요. 자, 뭘 또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부교재 제대로 공부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다음 문제 또 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일요구 15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것을 만족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고 a와 b를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요게 이제 변형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른 개념 372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미지수가 a, 또 그 밖에 바른 개념 문제에서도 미지수가 두 개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요게 대표적으로 372번을 여기다 이제 붙여봤습니다. 상수 a의 값도 구하고 fx를 각각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가장 처음에 x 이퀄 0을 대입해서 인테그랄 0에서 0을 하면은 이거는 0이므로, 그죠? 그래서 0을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큰 의미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분배부터 하겠습니다. 0x에다가 x를 묶어내고 ft dt 쓰시고요. 빼기 인테그랄 0x tft를 쓰시고요. 자, 첫 번째 미분을 스타트합니다. 미분하시고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미그금이 해서 곱미분을 때리면 그 다음엔 x, fx가 되고 이거를 더해주고요. 빼기 fx가 되면서 여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또 미분하는 거예요.
또 미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fx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저기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번 여기서는 정리를 해주고요. 정리를 해주고 미분을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미분을 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x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또 한 번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 6ax 더하기 2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더 이상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나가 아니라 요 아래 조건을 보면은 F4가 F0이겠죠. 이거는 무슨 범위죠? 중간고사 때. 자, 수렴하는 극한은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분자도 0에 수렴하기 때문에 F0은 4가 되고요.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0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 2b가 4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또 한 번 미분을 해서 6a가 뭐가 됩니까? 자,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a와 b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문제는 교과서에서 비슷한 게 있지만 바른 개념과 교과서 둘 다 풀어봤던 학생들은 아싸! 그러면서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가로친 부분이 중간고사 범위와 누적되는 그런 범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교과서와 바른 개념을 정확하게 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같이 우리 보러 갑시다. 자, 다음 문제는 17번이에요. 자, 문제가 조금 깁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뭐가 나왔죠? 가나다 조건이 있어요. 자, 가나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는 이렇게 우함수가 나왔고요. 자, 인테그랄을 때렸을 때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 조건을 읽어보면은 자, 그 유명한 주기성이 나왔고요. fx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원래의 그래프와 일치할 때 이 함수의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의 는 그 근원이 그 출제가 된 게 바로 이 교과서예요. 신사고 교과서 변형이죠. 여기에서 조건을 볼까요? fx는 뭐가 되죠? 그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함수죠. 우함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y축 대칭이 되는 거고요. 단지 이 교과서 원본은요. 기함수였어요.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을 먼저 적분을 하였을 때 값이 미리 주어졌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 의미하죠? 주기성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이거는 주기가 4를 의미하고요. 얘는 주기가 2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켰을 때 이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짝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17번에 이게 지금 우함수니까 왼쪽 오른쪽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서로 대칭이다. 그렇게 알 수 있고요. 0에서부터 2까지 그 어떤 넓이가 마이너스 1, 적분값이 마이너스 1이면 왼쪽도 똑같이 그 적분한 값이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기가 어떻게 되죠? 주기가 4가 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라는 느낌은 있고요. 아시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값과 인테그랄 2에서 그 다음 4를 더했을 때 6의 값이 같고요. 인테그랄 6에서 10의 값이 계속해서 같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볼까요? 자, 함수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넣겠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의 그래프를 gx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인테그랄 1에서 9까지 gx 대신에 fx-3 플러스 1 dx의 그래프다. 이것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네, 여기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범위를 어차피 하나씩 어차피 주기가 사기 때문에 주기성을 이용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교과서 문제예요. 이것도 교과서 문제죠. 똑같이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2에서 7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어차피 주기가 2니까 똑같이 2에서 7까지 가로를 열어주고 fx 플러스 1dx와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서 주기를 간단하게 만들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 보러 갈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차 함수네요. k가 있고요.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고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이제 1, 2, 3, 4 더해서 14가 되는 k 값들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바른 개념 283번이 변형되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있네요. 절대값의 그래프를 안 그리고는 풀 수 없어요. 절대값의 그래프를 이제 x축 아랫부분을 대칭시켜서 만나는 그 어떤 상수함수 k와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는 요 문제들을 우리가 그렸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그래프를 대충 찾아주고 이렇게요. 3x제곱 빼기 2, 6, 12x 플러스 9를 4x 플러스 3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요. 이게 1일 때고 3일 때가 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밑에서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x축 아랫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실근의 개수가 얘가 1일 때 가정하고요. 이제 절대값 fx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 각각 해의 개수는 이걸 절대값을 씌워서 1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가 뭐가 돼야겠어요? 해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해의 개수가 14가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K값은 음의 정수라고 또 나와 있고요. 그 K값들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절대값 그래프 또 위치 교점의 개수 따지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요. 자, 부교재 같은 거 꼭 풀어봐야지만 풀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선일여고 교과서랑 부교재 열심히 보자. 다음 시험도 열심히 보셔서 우리 다시 한번 시험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최의영 수학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